안녕하세요 여러분, 혜신입니다. 오늘은 취업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번 브이로그나 저저번 브이로그에서 보셨겠지만 제가 취업을 해서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친구들이나 후배들이 저한테 물어봤던 좀 질문들을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저는 컨텐츠 방송 관련된 산업 쪽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직무에 관해서 되게 자세하게 다룰 건 아니어서 직군이나 나머지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 언제나 달아주시면 참고해서 또 2탄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인데요. 저는 일단 인턴을 하기까지가 1년이 걸렸고 처음으로 했던 인턴이 학교 연계 인턴이어서 학교 연계 인턴으로 6개월을 하고 그간에 졸업 논문을 쓰고 인턴과 동시에 졸업을 하고 그 이후로 1년을 일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졸업 후 1년, 첫 지원으로부터 1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면서 언제가 가장 힘들었나요? 저는 사실 본격적으로 신입 취업을 준비하고 자기소개서를 쓰고 면접을 보고 하는 이 시기보다 인턴을 지원하고 계속 떨어지던 그 과정이 되게 힘들었어요. 저는 내가 가진 경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IPP로 무조건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IPP로만 인턴 준비를 했었고 중복 지원이 안 되기도 해서 한 회사에 대한 전역이 끝나지 않으면 다른 회사를 지원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IPP로 인턴을 하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고 좀 다양하게 지원했는데 그게 다 잘 안 됐었어요. 취업 준비를 할 때는 오히려 풀이 넓으니까 어디 하나라도 붙고 어디 하나라도 서류라도 붙었으니까 내가 그래도 아예 안 되는 사람은 아니구나 라는 것들이 좀 실감이 됐었는데 인턴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계속 떨어지고 또 자격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는 그때 컴활을 준비를 했었는데 컴활도 저한테 너무 어려운 시험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컴활도 막 4번, 5번을 떨어지면서 계속 그 반복하는 그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사실 그때 숨이 갑자기 잘 안 쉬어진다든지 심장이 되게 빨리 뛴다든지 이러한 증상들이 있었고 나도 떨리는 것도 없는데 왜 이러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약간의 스트레스나 그런 것들을 많이 받았을 때 오는 불안 증세 중에 하나더라고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학벌 취업하는데 중요한가요? 제가 이 스펙으로 이런 것 지원해도 괜찮을까요? 이런 것 글들 생각보다 코멘토라든지 지식인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많이 보이거든요. 저는 동국대학교 영어 영문을 전공하고 광고홍보를 복수 전공했는데요. 저는 학벌이 생각보다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학벌을 많이 보는 회사 분명히 있기는 한데 그러한 특수한 회사가 아니라면 충분히 자기의 역량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어필을 하면은 또 뚫리는 회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수상 이력이나 이런 것들이 화려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 스펙을 좀 말씀드리자면 학점은 3.99이고요. 어학 자격증은 영어랑 일본어, 스페인어 이렇게 있었는데 자격증은 운전면허하고 컴퓨터 활용 능력증 1급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외 활동도 벽화 봉사 동아리를 했었고 2년 동안 하면서 협동이나 리더십 위주로 많이 풀었었고 카사바튜 서포터즈라고 카사바튜에 대한 홍보 영상을 만들었던 서포터즈 활동이 있었는데 문제 해결 능력으로 풀어서 많이 썼었던 그런 활동이 있고요. 부산국제영화제 ACFM이라는 마켓에서 봉사활동 한 게 있었어요. 이거는 자기소개서에 풀 정도로의 내용이 없었어서 그냥 이력서에 관심이 있다를 어필하기 위한 활동 정도로 썼었고 유튜브 활동을 항상 자기소개서에 썼었습니다. 수상 경험은 제가 아일랜드 대사관에서 주최하는 My Irish Wishlist라는 뭔가 공모전이 있었어요. 아일랜드에 어학연수 보내준다고 해서 참가를 해서 3등을 했었던 이력이 있고 또 경력으로는 웹드라마 회사에서 6개월 동안 인턴을 한 경험이 있었고 광고 대행사에서 6개월 정도 또 인턴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경력은 그렇게 2개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 웹드라마 회사에서 일했을 때가 취준을 하면서 계속 지원했던 그 직무의 일이어서 이 웹드라마 회사에서 일했던 경험을 좀 많이 지원 동기에 항상 녹여서 썼었던 것 같아요. 대외 활동이 많거나 수상 경험이 많거나 그렇지 않았고 그냥 제가 좋아서 하던 일을 그냥 쌓아서 하나의 갈래로 잘 묶어내는 일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직무 어떻게 정했는지 인턴으로 일하게 됐던 웹드라마 회사에서 했던 일들이 저한테 좀 잘 맞는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 웹드라마의 판권을 해외 OTT에 판매하는 일들을 보조를 했었는데 그 일을 보조하다 보니까 외국어도 필요하고 뭔가 컨텐츠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구나. 근데 나도 외국어 능력을 가지고 있고 평소에 컨텐츠를 좋아했으니까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들을 살려서 할 수 있는 일이 이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직무를 지원을 했었고 좀 넓혀서 써볼까 해서 여러모로 써봤었는데 결국에는 콘텐츠나 방송 관련 직무 빼고는 다 떨어지는 거예요. 아, 나는 이 직무만 가야 할 운명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직무만 완전 올인을 해서 취업을 준비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총 몇 개의 회사에 지원을 하셨나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넓혀서 지원을 해볼까 하다가 나는 안 되는구나 하고 한 직무로만 올인을 했기 때문에 다른 분들처럼 막 100개씩 지원하고 그러진 못했어요. 저는 총 20개의 회사에 지원을 했고 그중에 9개의 회사에 서류 합격을 했어요. 최종적으로 제가 최종 면접 단계까지 올라갔던 곳은 2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2군데 중에서 한 군데에 지금 다니고 있는 거죠. 썼던데 또 써도 될까요? 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개 중에서도 중복해서 시즌마다 썼던 회사들이 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CJENM이었는데 저는 CJENM은 똑같은 직무로 3번 했었고 3번 다 서류 합격을 했었고 어떤 때는 CIT에 떨어지고 어떤 때는 CIT에서 붙어서 그 다음 전형으로 가기도 했는데 어쨌든 제가 3번 썼었고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도 2번째 지원이었거든요. 제가 2번째 지원이라는 게 이번 회사를 들어갈 때 플러스가 됐었어요. 2번이나 썼으니까 우리 회사를 좀 더 잘 알고 좀 로열티가 있는 친구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뽑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스터디는 하셨나요? 저는 스터디는 딱 한 번 했었거든요. 무조건 이 양식에 따라서 글을 쓰세요.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좀 잘 안 맞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때 썼던 마스터 자기소개서를 크게 활용하지는 못했던 것 같고 근데 다만 면접을 계속 보면서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니까 면접 스터디를 해서 뭔가 면접 상황이라든지 미리 대비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만약에 제가 취업 기간이 좀 더 길어졌으면 면접 스터디를 할 의향은 있었어요. 자기소개서를 준비할 때 제가 가장 먼저 했던 거는 경험을 정리하는 거였어요. 엑셀에 경험 내용, 자기소개서 키워드, 자기소개서 내용, 그리고 소제목 순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경험은 제한적인데 자기소개서에서 필요로 하는 키워드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을 때 좀 더 찾아쓰기 빠른 게 있더라고요. 어떤 자기소개서를 쓰더라도 좀 베이스가 되는 거를 탄탄하게 깔아놓고 가는 그런 소중한 존재가 되었던 것 같아요. 또 저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나만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좀 딱 잡아놓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의 이력 중에서 좀 특이하거나 포인트로 잡고 가야 할 부분들이 2가지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4개국어를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제가 비록 마케팅이나 SNS 운영 이런 직군을 지원한 게 아니더라도 2가지는 충분히 흥미롭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그 2가지 이력은 꼭 이야기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유튜브를 이야기할 때는 어떤 식으로 풀어냈냐면 나는 이 직무에서 분석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유튜브를 운영하는 것에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다.
유튜브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타겟층이라든지 선호 키워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냈고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영상을 제작을 했을 때 굉장히 2배 더 좋은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런 분석력이 이 직무에서 일을 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력에서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을 해보고 그런 부분들을 자기소개서에 좀 잘 녹여서 쓰는 것이 제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면접을 어떻게 준비했냐? 그 현직자 인터뷰가 있으면 그게 정말 면접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면접을 준비하면서 그 지금 다니는 회사 임원분의 인터뷰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면접에 가서 제가 인터뷰에서 이러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신다는 걸 봤는데 실제로 이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나요? 라는 질문을 했었어요. 난 이 인터뷰를 받고 뭔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좀 어필을 하고 싶었던 거죠. 입사한 이후에 티타임을 가질 기회가 있었는데 굉장히 흥미로우셨나 봐요. 제가 그걸 봤다는 게. 현직자 인터뷰도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혹시나 찾으실 수 있다면 꼼꼼히 읽어보시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기소개서 때 경험을 정리했던 것처럼 면접을 준비하면서도 동일하게 경험 정리를 했었거든요. 하나의 경험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쓰고 왜 했는지 쓰고 어떤 게 좋았는지 어떤 게 아쉬웠는지를 쓰는 거예요. 이거는 질문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교환학생, 스페인 교환학생 왜 가셨어요? 왜 6개월 아니고 1년 가셨어요? 이런 질문들을 저도 실제로 받았었는데 면접에 가서 그냥 가고 싶어서 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조금 더 고민을 해보는 거죠.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교환학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스페인어를 공부를 한 적이 있고 이 스페인어가 앞으로 이런 직무에서 일을 할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스페인에 가서 스페인어를 좀 공부를 하자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는 가서 어학원과 학교를 병행을 해서 다녔다라는 거를 면접 답변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내가 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생각보다 되게 어버버하고 이상한 답변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나의 인생에 있어서 선택에 대한 질문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선택을 왜 했는지 뭐 어떤 점이 아쉬웠다든지 좋았다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좀 미리 정리를 해놓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면접을 보고 면접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또 해야 될 게 있어요. 이때 뭘 해야 되냐? 면접 복기를 해야 합니다. 진짜 면접을 잘 봤을 때는 그래도 나 좀 잘했는데? 하면서 복귀를 할 수 있고 못 봤을 때는 정말 괴롭고 고통스럽고 내가 왜 이렇게 얘기를 했지 싶지만 복귀를 해야 해요. 특히 같은 직군으로 계속 면접을 보다 보면 그 현직자의 입장에서 흥미로워 보이는 저의 포인트들이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질문이 들어왔고 내가 어떤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잘못된 답변이었다 하면은 내가 어떤 식으로 답변을 했으면 이 질문의 의도와 딱 맞는 답변이었을까 이런 것들도 좀 추가해서 작성해볼 수 있고 그렇게까지 하면 면접 준비 과정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오늘은 이렇게 제가 친구들이나 후배들에게 들었던 질문들 그리고 좀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좀 긴 영상이 될 것 같지만 마지막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다음에 또 재밌고 유용한 영상 만들어 올게요. 안녕!